한 번만 켜주실래요? 아, 네.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게 어두우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나 여쭤보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님 계시나요? 네, 제가 부득이 너무 죄송한 게 초등이 많아서 조금 컷을 이렇게 맞출 거고요. 그리고 따로 제가 상담 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현재 영재고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안 들리세요? 네, 영재고 보내고 싶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이제 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컨셉이 좀 다릅니다. 그냥 이제 학생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대답 안 하면 막 대답시키는 성향이라서 부득이 계속 여쭤볼 수 있고요.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네, 그래서 정확히 뭔가를 알아야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설명회 이전에 원장님하고 이제 잠깐 통화를 하면서 과학 선생님은 한 명인데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제가 준비한 PT가 총 67장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빨리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공부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으시죠? 네, 저는 이제 수학으로 치면 줄기 수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가 포인트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봤는데 학부모님 이렇게 상황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이 최근에 끝났죠. 네. 수능이 안 올 것 같으시죠? 금방 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능의 맥락과 흐름을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되셨죠? 네, 그 방향성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영재고 이렇게 보내실 거냐, 좀 잘 모르시겠으나 제가 이전에는 이제 영재고 대비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름 이렇게 조금 부모님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포인트가 문제를 잘 찍었어요. 근데 뭐 비법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굳이 공개하자면 저는 수능과 대학교 그 논술 있죠. 걔네 소재를 되게 많이 봅니다. 시사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의 흐름과 대학교 논술 문제의 포인트를 잘 보면은 이제 그거를 좀 맞추기가 되게 수월했어요. 두 번째, 학부모님들 이렇게 선행하시는데 선행하실 때 굉장히 커다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뭐 KM하고 혹은 올림피아드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물리 올림피아드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치죠. 되게 지엽적인 거죠. 편협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한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 패턴만 배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전공 생명화학 했고요. 그리고 제 식약처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맨날 이거 해서 그만두고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화학의 오비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게 중등 과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영재고 시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학을 한 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오비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과정을 일반적으로 영재고 준비하는 학원에서는 생략하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재고 이렇게 대중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영재고 이렇게 보내는 학원, 대형 학원의 원장 직함도 잠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질감이 되게 많이 생겨서 이게 단순히 효과적이고 혹은 시간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커리를 그렇게 잡는 걸 제가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서 선생님들과 의견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 합격한 친구들, 예를 들어서 임과영이나 아까 말씀하셨죠. 이런 애들 합격생들 수업을 하는데 그냥 속어 쓰자면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각 단원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포인트 잡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죠? 빨리 할게요. 자, 첫 번째 PT 보시면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듯이 수업을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와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이에요. 뭐 키 185에 피부 하얗고 뭐 어머니 침 뱉으시면 안 되시는데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나름 진지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 학생들과 매우 친하게 지낸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외대부고 애들 한 60명이 설문조사를 해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올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안 해준다고 하면서 뭐 해준다라는 느낌,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건 이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두 번째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아이들은 현재 시기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롤모델 하나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처럼 혹은 사촌 형처럼 혹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케어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교과 과정만 봐서는 이제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선생님께 좀 의지하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도 부모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수업에 대한 평가했는데 응답 44명 했었고 긍정평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나름 수업을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과과정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97%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재의 중요성. 자, 지금부터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교재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얘는 고1 교재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배울 교재가 이 교재입니다. 하나 교재고 다른 교재는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바이고 특히 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하는 바는 저는 대치동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가 아니죠. 오늘 6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에 퇴근하고요. 부득이 방금 수학 선생님도 PT 점검하면서 6시 반에 퇴근했죠. 목숨 걸고 합니다. 그냥 하는 성향은 아니고 유해 보일지라도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건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망한 수학 복부 전문가께서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셨지만 저는 전화번호를 공개를 못합니다. 이유는 하루에 카톡 800에서 1200개 오고요. 답변하느라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번씩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다음 하고 있는 영역이 이런 건데 여튼 메인은 생명화학이 되겠죠. 아무래도 교과 과정으로 치면.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고, 현재 수업하고 있는 건 뭐 두 강이나 세우면서 외대부고 민사고 기타 등등 이런 학교들 수업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자소서가 없어지니 많이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자소서가 없어지니 많이, 면접이 없어지니 많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방학 전에 혹은 방학 기간 내 서울대 자기소개서 있죠? 서울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현재 생기부와 매칭시켜서 자기소개서를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원하신다면. 이해되셨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모든 학교들은 다 누구 따라간다? 감사합니다. 대답도 해주시고 서울대 따라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는 자소서 항목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혀 있어요. 뭐 쓰라고. 이해되셨죠? 그럼 그거 따라서 정확히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탐구 보고서는 이제 최근에 조금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시기가 다가와서 하지 마세요. 시기가 다가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들이 안 할 때 하셔야 돼요. 남들이 안 할 때.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자, 일례로 실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탐구 보고서 가장 많이 적을 때는 한 달에 23개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날 새는 거죠. 매일 실험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하나 이제 적는 그 시점 자체가 다 뭐랑 중복이 되죠? 시험 기간과 중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지 도대체?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이 될 때 미리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테마라도 잡고 미리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커다랗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방학 때 꼭 한번 써봐야 된다. 이해되셨죠? 첨삭하는데 그 비용 얼마 안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 가장 시간이 한가한 시간이에요. 그 영역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럼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요? 이해되시죠? 주식 하시나요? 상방 올라갈 때 사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탐구 보고서 역시 각 테마 잡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게 자칫 시간이 이렇게 다가와서 하다 보면 사실 그쵸? 중요한 부분 놓치는 경향이 되게 많아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비교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하시라. 이해되셨죠? 세 번째, 탐구 토론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옴시티 아시나요? 네. 주요. 네.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건. 네. 그게 뭐 사실이든 혹은 허구이든 논란은 되게 많으나 시사화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넌 이것도 모르냐라고 학생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학부모님이 현재 뉴스에서 봤던 언어 화두가 있죠. 그쵸? 그 화두를 바탕으로 무조건 플러스 알파 기후변화랑 생각을 하셔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커다란 맥락입니다. 줄기인 거고. 되셨죠? 다시요.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주식 하시나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주식을 그냥 이야기하는 이유는 테마가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반도체면 반도체, 전기차면 전기차. 되셨죠? 저는 투자하는 것보다 그 보고서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기차 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탐구 토론이나 혹은 R&D를 할 때의 테마를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굳이 옆집 대똥이네 아들이 뭘 해서 상을 받았어. 그럼 그걸 하면 상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상이 나온 건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파트는 조금 부모님들이 좀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되셨죠? 해서 저는 영재학교 대비나 혹은 명문대 입학은 다 공통분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혹은 기사를 보다 보면은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뭐죠? 과학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과학인데 중학교 2학년 들어서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 들어서 과학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세대 지금 이제 어머니들 이렇게 뵙고 느끼는 바는 20대 후반처럼 보이시지만 그쵸? 아마 5차 교육과정을 배우셨을 거예요. 혹은 6차 교육과정 개정된 걸 배우셨겠죠. 그쵸? 그때 이온이라는 애, 양이온이면 이온이라는 애는 고1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이온이 어디로 내려갔다? 중학교 2학년 첫 단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들 제가 서두에 무엇을 말씀드렸죠? 수능 정확히 보시고 이렇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수능의 맥락.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초등이니까 초등만 간다는 건 굉장히 커다란 오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학의 흐름 혹은 교과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플로우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되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이 과학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갑자기 올라가는 난이도.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그 파트 뒤쪽에 이온 파트 뒤쪽에 앙금 생성이 있습니다. 얘는 언제냐? 저 기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속된 말로 현타 오는 거죠. 어떡하라는 거야 나한테.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원리를 설명하려다 보면 부득이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언어랑 이제 매칭이 잘 안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죠. 해서 극한의 선행보다 어떤 특정 영역을 잡고 그 영역을 정확히 파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되셨죠?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패턴입니다. 저는 과학 선생인데 샌드위치를 만들자라고 수업을 하죠. 샌드위치는 당연히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다양하겠죠. 빵이나 있고 햄도 있고 양상추 기타 등등 뭐 다양한 애들이 있겠죠. 그쵸? 그런데 이런 애들이 결국은 이렇게 화학 분자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럼 처음 수업할 때 이거를 가르치냐? 네,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요 내용은, 요 구조는 엄밀히 교과과정으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고3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 이렇게 꺾여 있는 거에 탄소가 몇 개 있어? 6개가 있어. 세봐 6개. 위아래 H 2배 있어. 몇 개겠죠? 12개죠. 그 옆에 산소가 몇 개씩 하나씩 더 붙어 있어. 몇 개죠? 6개죠. 그러면 CHO 66이 나오죠. 그게 뭐? 포도당이에요. 가르치면 되는데 왜 그러죠? 이해되셨죠? 그럼 각 골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얘네가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탄소가 이 결합하는 선 자체가 4개가 있는 이유는 고 1, 2에 나오는데 그냥 가르치면 되잖아요. 단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건 고 2 과정이야 라고 하는 순간 얘는 아네 씨 뭐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영역의 어느 정도의 그 한계를 좀 뛰어넘는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결합이 결국은 이 전자의 이동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온 파트에 대한 설명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제 수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수업의 그 타이틀이 의식의 흐름이랍니다. 생각하는 대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스토리 잡아서 맥락 잡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해서 과학은 여튼 물리면 물리, 화학은 화학, 혹은 생명은 생명이다가 아니죠. 영역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두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수능 물리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물리를 선택하는 건 정신병 초기와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 죄송한데 이렇게 평가 같은 걸 해서 너무 죄송한데 요 안에서 고3이 돼서 학생이 과학을 선택한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이 안에 있는 학생들 70에서 80%가 생명과 지구과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매고 있죠? 물리와 화학에 목매고 있죠. 그쵸? 앞뒤가 안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옆집 개똥이네가 물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리를 해야 된다가 아닌 거죠. 하나 더 수학이 안 되기 때문에 물리를 못해. 말이 안 되죠. 잘 가르치면 되는 건데 왜 안 돼? 이해되셨죠? 삼각함수를 몰라도 가능한 거예요. 루트값 그냥 숫자로 주고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쵸? 그거는 학원에서의 이제 불안감 마케팅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그냥 남들한테 욕 먹더라도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날씨 추워지니까 국 있는데 국이 슬라이딩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 뜨거운 국이 슬라이딩한 이유가 1번 이 밥그릇이 뜨거워서다. 2번 얘가 잘생겨서다. 3번 제가 못생겨서다. 4번 이상기태 상태 방정식 때문이다. 정답은 4번이겠죠. 몰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몰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 이상기태 상태 방정식은 언제 나오냐?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그럼 고민 되시겠죠? 가르칠까 말까?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질문을 할게요. 제발. 꼭 맞춰주세요. 맞출 수 있습니다. 떨지 마시고요. 자,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이 커졌어요. 여보세요? 풍선이 커졌어요. 안 들리나 봐 이게.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커졌다고요. 네. 질문입니다. 풍선이 왜 커졌을까요? 분자 운동. 또. 풍선 왜 커졌을까요? 우리는 당당히 대학 교육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백률이 가장 적어요. 풍선 왜 커졌냐고요? 커졌다는 의미 아시잖아요. 이게 커진 거예요. 왜 커졌냐고. 왜? 기한이 있잖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우리 똘똘이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변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커졌어. 왜 커졌을까? 온도와 압력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 커지는 거 맞거든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 감소하는 거 맞아요. 맞죠? 맞죠? 이게 바로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배우거든요. 보일샤를 법칙. 이해되시죠? 됐죠? 근데 저는 여기에 지적질하고 싶은 거예요. 풍선은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으나 풍선은 불어야지 커집니다. 풍선 불어야 커지죠.
어떤 또라이가 풍선 가지고서 온도를 낮춰 얘 줄어든다 뭐 아니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네. 애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 아시겠죠? 교과 과정 보고서 그 교과 과정에 맞는 정답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그럼 풍선을 불어야 된다는 개념은 어디 있죠? 고3에 있습니다. 그럼 그 고3 내용을 먼저 가르친 게 왜 제가 되죠? 이해되셨죠? 어떤 말씀 올리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쪽 수업을 하다 보니까 관련 내용을 알게 되고 그 요소를 뽑아와서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그게 관계식으로 정리되는 방향성을 알면은 애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거꾸로 관계식인데 이 관계식은 이렇게 사용되라고 하면 짜증나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교재를 보셨겠지만 그 교재에 항상 각 사례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고. 그럼 그 예시는 뭐냐? 그냥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영재원 기출문제였습니다. 왜 같이 가르치면 안 되죠? 왜 영재원 대비는 영재원 대비고 교과는 교과인 거야? 섞여 있는 건데. 이해되셨죠? 그럼 교과 과정 배우면서 그냥 그 내용 배우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례 하나를 물리하고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를 통해서 그냥 하나하나 정리해 주면 되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이상기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이 T하고 누구? 이 P가 V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는 뭐 비례하는 거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 더 이 n이 뭘까요? 보이시죠? 분자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저거부터 가르치면 안 되냐라는 게 제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아이들 수업 2번 했을 때 가르치면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죠. 그리고 과학의 포인트는 되게 웃긴 게 그래프 자체를 배우지 않았어도 그래프가 나옵니다. 수학 교과 과정보다 더 빨리 나갑니다. 3차원 그래프 나오고 그래요. 분석하는 방법만 알면은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드는 이제 교재 중에 하나의 페이지죠.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혹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기가 뭐 23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역에 대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은 보기가 수능은 3개여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내신은 왜 5번까지만 있어야 되죠? 아니잖아요. 같은 영역끼리 다 묶어가지고 문제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문제를 푸는 게 시중 교과서에 있는 6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제가 그 6문제를 다 믹싱했으니까. 그럼 하나 요소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겠죠. 물론 초반부터 이렇게 수업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해서 저의 메인 쿼리인데 개수 세어보면 토탈 몇 개 나오는데 52개 나옵니다. 1년 몇 주죠? 52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올리는 이 파트가 바로 화학 파트. 사실 물리를 가장 먼저 하고 싶은데 물리를 하다 보면 부득이 물리와 물리투 다 설명해 버리니까 관계식 쪽으로 많이 치우치더라고요. 그리고 화학의 기반이 안 돼 있으면 되게 힘들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통 화학을 먼저 수업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과정상 얘네는 중등 1학년 과정. 얘 중2, 이쪽은 중3, 그 다음에 고1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흐름 적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앞서 보셨던 그 교재 한 권에 녹여져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리고, 자, 또 하나 질문할게요. 자, 이제 영어 공부할 시간인데 힘과 포스와 파워의 차이점 아십니까? 또 당황스러우시죠? 힘, 포스, 발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파워, 예, 차이점 아시나요? 다 똑같은 거 같죠? 그렇죠?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힘과 포스는 같은 겁니다. 되셨죠? 파워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학생한테 너는 파워가 장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넌 일을 정말 잘해 이런 거예요.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률과 뭐는 전력, 전기 파트에서 전력은 단위 자체가 같습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단위 자체가 같다고요. 단위가 같다는 말은 같은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과 전력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는 역학, 여기는 전기니까 따로 분할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멘탈 나가는 거예요. 얘가 n이 이게 무슨 n이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를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고, 자, 또 질문이에요.
저 계속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대답을 정확히 안 하시는데 발전기가 뭐고 전동기가 뭐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게 전 발전.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발생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전동기는 동력을. 그렇죠. 이건 퀵보드.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뭐죠? 이 둘의 관계는 반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전자기하학의 가장 커다란 맥락입니다. 앙페르와 패러데이가 최근에 이 트렌드가 다 중등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때는 20대 후반처럼 보이시지만 우리 때는 여기 보시죠? 우리 때는 이걸 언제 배웠다? 고2 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 언제 배운다? 중2 때 배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다 포기한다고. 맨 처음에 이온으로 한 대통 갔다가 여기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애들이 막 이러죠. 그쵸? 야, 이 뭐야? 아, 그쵸? 이 기억하시죠? 네. 막 수업 시간에 오징어 왔다고 이거 뭐예요? 막 난리도 나죠. 그쵸? 네, 그런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자, 이건 한 번만 봐주세요. 보세요. 섹터 구분을 하지는 않았는데 요 파트와 요 파트와 요 파트 토탈 몇 가지? 세 가지 영역이거든요. 그쵸? 자, 학부모님들 눈과 의지만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눈과 의지를 자, 눈은 일단 다 있는 것 같고 네, 의지만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의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지 아시잖아요. 서로 다르냐고요, 얘네가. 똑같죠?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다른가요? 아니요. 아, 네네. 똑같죠? 아니, 반응이 왜 이래? 저 가요? 네. 똑같잖아요. 그쵸? 네. 제가 우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보세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중학교 3학년. 고1. 고2 물리원. 뭐가 달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중등과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이랑은 좀 다른 격이 있어요. 그냥 이 친구는 말로 하고서 여기에서 뭘 한다? 막 이러고 있다가 여기에서는 각 요소를 배웁니다. 얘가 전기가 빠를 수 있는 거는 전기가 많이 흐를 수 있는 거는 1번 자석이 세야 된다 뭐 이런 거 혹은 뭐 얘 왔다리 갔다리 거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이해되셨죠? 뭐 그런 요소를 배우고 얘는 그 요소를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럼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얘부터 가리키면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요소를 정리하다 보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중등과정 배웠는데 물리원 가서 선생님 이거 배운 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맞나요, 틀리나요를 이야기해요. 본인은 모르는 거죠. 본인이 물리원과 화원을 배웠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배우게 되는 거죠. 친숙해지고 애들이 대답을 잘 하게 되니까 성향 보이시죠? 계속 묻잖아요. 대답을 하게 되니까 다른 학원 가서 속된 말로 까불치게 되죠. 아이 좀 알아! 이렇게 말해. 그럼 친분 쌓여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관계도로 정리한 겁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다. 빠져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학을 할 건데 저희 수업에서도 이제 가장 이게 산티아고 길 그 느낌 고난의 길 우울하죠 여기 그렇죠? 이제 그래프 개형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자, 요 과정 다른 거 있나요? 똑같죠?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얘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얘 고1. 얘 고2. 특히 얘는 뭐죠? 수능 킬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수능 킬러의 원조가 되는 친구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그걸 쉽게 넘어간다고요? 하나 더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하시면 이런 거 하시죠. 아이 점수가 낮아서. 아니 원래 낮아야 되는 단원이에요 그거.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욕심이야 이게 지금. 이해되셨죠? 하나 더 모든 영역을 n분의 1해서 수업하는 게 이상적인가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학에서도 화학 1단원과 4단원 맥락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1, 4단원만 뽑아서 얘를 속된 말로 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여야 돼요 그냥. 되셨죠? 그래서 자신감이 붙으면 2, 3단원 금방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스템은 어떠죠? 총 8강 n분의 1
배우다 말고 넘어가서 잘 몰라요. 클리닉 가고 뭐 하고 돌다 2년 돌았는데 화원 아직도 안 끝나 있어. 이 말씀 올리는 게 분명히 현실이 될 겁니다. 욕심 비우시고요. 뭐라고요? 또 안 들리시네. 욕심 비우시라고요. 뭐라고요? 욕심 비우시라고요. 욕심 비우고 특정 영역을 이번 방학 때 마무리하겠다에 올인하세요. 안 그럼 방학은 이도저도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보세요. 예, 똑같죠? 아니 제가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그쵸? 똑같잖아요. 다시 요 파트 고1, 요 파트 고2, 근데 얘는 수능. 뭔가 다르겠죠? 요소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단 전체 맥락은 같은 거죠. 두 번째, 학생이 고1 과학을 잘하고 혹은 중등 과학을 잘 했을 때 고등학교 때 과학을 잘할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다시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을 접는 그 순간 인생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과를 적어야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중1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다? 중2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시간 관계에서 끝까지 넘어갈게요. 자, 이건 이제 제 교재 일부입니다. 자, 보통 흐름은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죠. 보이셨죠? 같은 공간 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피와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들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얘는 두 개 비교했는데 얘 몇 개 비교하는 거죠? 세 개 그냥 비교하는 것 뿐이잖아요. 아래 보시면은 마찬가지 학교 기출입니다. 제 교재고. 똑같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돼? 영역 자체가 이제 넓어지죠. 단순히 개수 자체가 많아지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수능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 앞서 그림 보셨던 내용하고 이 그림의 차이점이 뭐죠? 사실 똑같죠. 왜? 얘도 하나의 공간, 얘도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얘도 하나의 공간, 얘도 하나의 공간이 그냥 비교되는 것 뿐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점 자체를 정확히 이렇게 연결해주면 잘 하더라. 두 번째, 이 내용이 수능 킬러로 연결될 때 어떻게 연결된다? 그래프화 되겠죠. 아니, 이 흐름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얘가 이게 돼, 안 돼? 자, 보세요. 제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님 두 분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저한테 문자가 와요. 선생님 바쁘시죠? 시간 될 때 전화 주세요. 다시요. 선생님 바쁘시죠? 시간 될 때 전화 주세요. 1번, 선생님 바쁘다며요. 바쁜데 시간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상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말 팁이에요. 제가 누구 학생 학부모인데 1. 뭐 궁금하고 2. 뭐 궁금하고 3. 뭐 궁금하다라고 찍어서 보내세요. 강사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얘 이름 모를 수도 있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아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강사 보셨어요? 저 되게 솔직하다니까 저 할 말은 해요 전. 그러니까 학생이 이거 저거 그거 궁금하다. 그럼 너 확인할 시간 줄게 라고 선전포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셀을 막 보여주니까 셀을 막 부딪혀야지. 근데 뭘 선생님 시간 바쁘신데 연락 어떡하라고 도대체.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선생님 아이가 화학을 어려워해요. 아니 나 머리 화학 어렵겠죠 일단. 근데 학생 책을 펴시고 눈과 의지가 있다면 유사한 유형 사진 한두 개만 찍어서 얘가 이런 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강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해하셨어요? 야 이런 거 빡센데 야 지랄났다 이런 느낌? 맞잖아요. 제가 봤더니 와 교재 확인했대 망했다 뭐 이런 느낌.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지만 서로 적대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요소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이 부모님한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 이거 이제 못 듣고 가신 분들 후회하시는 거죠. 보세요. 제가 이번 수능 문제 유형을 다 정리한 거예요. 자, 2 과정은 수능으로 시험 볼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거의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어 생수나 화투 수능을 봐서 1등급 나올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그걸 좀 알고 하셔야죠. 내 아들은
생원과 화2를 선택할 거야. 참나. 화2 1등급 인원이 수능 시험 보는 55만 명 중에 200명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55만 명 중에 내 아들 200명 안에 들어. 뭐 이 느낌이죠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역이 이렇게 어디 평가원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자, 핸드폰 드시고 빨리 찍으세요. 아, 있구나. 안 찍으셔도 돼. 그쵸? 네. 왜냐? 보세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해 어떤 영재고든 중화반응과 화학전지 시험이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져요. 제가 장담컨대 화학 파트에. 왜? 이거는 고등 과정에서의 흐름인 거죠. 교과 흐름. 그래서 얘네 파트는 결국 어디? 정점에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근데 영재고 입시에서 이게 안 나온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아요. 두 번째, 물리 파트에서 PN 접합 다이오드 나오죠. 그쵸? 반도체 파트거든요. 자, 국가 정책이 뭐죠? 반도체 지원. 그쵸? 여야 이런 거 필요 없고 흐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파트의 영역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게 사실이죠. 그럼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방향 잡아야 되죠? 이 파트 시험 문제 내면 그냥 그렇게 완구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평가원 들어가셔서 검색 한 3번만 하면 나와 이거.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쵸? 영역은 거의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학생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에서 질문 뭐 나올 것 같아요? 생명 파트요. 당연히 뭐 유전자 제조는 나와. 거의 기본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두 번째 3푸니까 세포 파트에 대한 내용 나오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왜 나오는지, 왜 제가 나온다라고 그냥 선언하는지 아시겠죠? 교과 흐름과 가장 정점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영업 비밀이죠. 이 영상 올리지 마세요. 네, 되셨죠?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잘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막 여러 가지 숫자가 있죠? 매진간이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요 인원이, 요 앞에 있는 인원이 바로 응시 인원입니다. 이해하셨죠? 응시 인원이고, 자, 요 뒤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가 1등급 인원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과 의지가 있다면, 이 숫자가 2600이라는 게 보일 거고, 이해되셨죠? 돌아와서 이 숫자가 몇으로 보이십니까? 6300으로 보이시죠? 네. 뒷자리 다 빼고요. 네. 6391인데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 전형적인 이과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얼추 몇 배죠? 2배에서 3배 차이 나죠. 자, 1등급을 맞을 확률은 누가 더 높죠? 지구가. 이해하셨죠? 그럼 수능은 뭐 선택하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물리하고 화학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해하셨어요? 네. 올해 저도 고3 애들 준비시켜서 다 1등급 찍었어요. 어디에서? 생지에서. 선생님, 저는 공대를 보내려고 해요. 생명을 왜 하죠? 어머니들 착각하시는 게 공대를 보낸다는 건 등급이 나와야 가는 거잖아요. 아, 나 진짜 죽겠네. 그쵸? 등급이 나와야 되잖아. 등급이 안 나왔는데 왜 공대를 가냐고. 애 등급은 막 되게 와, 그럼 무슨 독도 수비대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제주도 뭐 감귤학과 가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연도별로 다 달라요, 이게. 자, 이거 어제 제가 준비했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냥 미리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 돌아와서. 자, 죄송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수능 과목 선택할 때 혹시 주위에 분들 아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화학은요, 선택하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왜냐? 최고점이 안 나와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아, 그게 뭐야? 관심 없고, 최고점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 말은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은 학생의 어머님의 아이가 어려우면 이 친구도 어려울 거고, 저 친구도 어려울 거고, 다 어려운 거죠. 애들 다 어려운 거죠. 그쵸? 그래서 화학은 현재 상황에서는 수능 선택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물리는 최고점 자체가 빡 뛰고 있어요.
자, 이제 물리 선택해야 될 타임이죠. 왜? 생명과 지구과학의 정점에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그쵸? 이런 걸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특정 영역 선택해서 현재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이런 방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힘드네요. 한 반 한 반에 저에게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애들 다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거 시험 때이기 때는 아침 7시 반에 학생한테 문자 보내주고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과학 선생님한테 허블 관측이요. 네, 신박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수학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틀렸던 영역 다 하나하나 확인해야 된다. 무슨 말씀 올리는 거죠? 어떤 학생 80점, 이 학생도 80점, 같은 80점으로 동치시키면 안 되죠. 틀린 영역 자체가 다를 거니까. 그렇죠? 그 영역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화학을 어려워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학생이 계산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럼 문제를 잘 모르겠잖아. 아, 어머니가 문과 나오실 수도 있잖아. 그쵸? 사진 찍으시라. 이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고? 아, 지랄났다. 그쵸? 갈 때 물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파트를 케어하는 게 맞죠. 강사도 마찬가지 학부모님을 견제하겠죠. 그래서 화학 클리닉 해주세요 라는 학생과 양적 관계 파트에서 그래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클리닉 좀 해주세요 하고 다르죠. 그 범주는 누가 좁혀주셔야 되죠? 학부모님이 좁혀주셔야 됩니다. 오늘 배우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배우신 거지. 클리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역학에서 그래프 배정되는 게 힘드네요. 요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네. 저는 불편해지는 상황인데 어머니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선생님 바쁘시죠? 연락 주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저 하루에 문자 아까 말씀드렸죠? 800에 1200개 온다고. 근데 그 중에서 바쁘신데 주세요. 보면 제가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뭐래? 어떡하라고 나한테 뭐 이런 느낌? 근데 어떻게 시간 내서 전화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난 끝이지. 근데 엄마 입장에서 뭐래? 또 선생님 전화 안 됐대. 아, 혈압 올라. 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꼭 기록하시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필기하는 거죠. 초등학생이 그럼 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 고딩까지 저는 필기를 최대한 많이 시키고 있고 또 하나 학교 필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거의 대부분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아이스크림을 뿌리면서 커피를 뿌리면서 필기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예를 들어 중동 희문이라고 치죠. 그 학교 선생님 수업 뭐 했는지 전 다 알아요. 왜? 다 봤거든. 심지어 그분이 무슨 농담을 했는지도 전 알아. 이해되셨죠? 아, 그리고 심지어 그분 골프 치시는데 타수 몇 타나오는지도 알아. 애들이 막 적는 애들이 있거든. 아, 너무 웃겨. 야, 뭐해? 70, 뭐, 이거 뭔데? 선생님 이렇게 치신대요. 공부 잘하는 그렇습니다. 그걸 적어요. 힌트인가라고.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예, 마찬가지 카톡으로 관리하고 있다. 뭐 트렌드인 것 같고 그래서 각 영역별로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을 받아주고 있다. 학부모님께 전달하는 문자 사항인 거고요.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빨리 해서 이제 요 파트가 제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정확히 1년 됐습니다. 자, 학생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 어떤 강사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1년 동안에 영상 몇 개 올라갈 것 같습니까? 대략 1년에 365일이죠. 하루에 하나 올려도 365개나 올리는 거예요. 그쵸? 제 유튜브에 1년 동안 올라간 영상이 1400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정도 올라가야죠. 아, 너무 당황해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빡세게 시킬 거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네, 좋은 건 아니죠? 그쵸? 네, 확실히 해야겠다라는 거. 다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보시시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험 때만 되면 꼭 피크를 쳐, 이 새끼들이. 아, 제가 그렇게 보고 싶대, 시험 때만 되면. 피크를 치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요 파트가 현재 제가 수업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카운트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학원식에 문의하시면 되고, 자, 이게 방학 때 제가 수업할 내용입니다. 화학 파트만 일단 현재 진행할 거고, 부득이 원장님과의 이제 계약 관계상 네, 무조건 수업을 해야 된다. 싫은데요? 해야 된다. 싫은데요? 여튼 어쩌다가 하게 됐어요. 도망가고 싶다. 여튼 네, 하게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자, 이제 이런 흐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제가 또 네, 알겠습니다. 3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혹시 MSG라는 학원 아시나요? 네, 그 학원부터 이제 잠깐씩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MSG, 마사지, 조미료 뭐 이런 거죠? 네, 그 학원. 네. 그 학원에서 만든 제 첫 교재입니다. 이게.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능에 수능 또 수능이네 갑자기. 네, 저는 수능을 사랑합니다. 수능에 국어 영역 있죠. 이상하죠? 과학 선생님이 왜 국어 영역? 그쵸? 이상할 수 있어요. 국어 영역을 보시면 17번에서 2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여기 와서 학부모님들이 설명해 드릴 정도면 100%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잘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어를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저 16년 동안 대략 13,000명 가르쳤어요. 그 안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의 분류가. 네, 저는 그 데이터를 믿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보세요. 요 파티가 뭐냐? 수능 지문이에요. 수능 지문. 근데 17에서 21번이 뭐냐? 과학 파티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소스가 나가요. 자,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3, 6, 9 모의고사.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뭐라고요? 3, 6, 9 모의고사. 해설지를 보세요. 가르쳐드리잖아요, 지금. 해설지. 해설지에 이 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책을 읽히세요. 되셨죠? 이건 감동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런 반응이 아닌 거야, 이거. 이건 감동의 포인트인 거야.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하지? 당연하죠. 저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료를 정리한 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저는. 이해되셨죠? 근데 최근 트렌드 369. 특히 학생 저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뭐라고요? 9일 3월 모의고사. 감사합니다. 3월 모의고사. 과학 지문. 이해되셨죠? 수학 지문이 있습니다. 영역은 커다랗게 몇 개? 4개가 아니라 5개로 나눠져요. 뭐죠? 물화, 생지, 정보, 수학. 이렇게. 책 뭐 읽혀야 되죠? 아이가 똘똘해요. 그럼 그 파트 찾으셔서 읽히면 됩니다. 생기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죠. 왜? 평가원에서 문제 나왔던 지문의 책을 읽었대. 맥락 다 맞죠? 이건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이후에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다시 영업 비밀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읽어라. 학교 선생님도 달리 볼 거다. 분명히 뻔해. 장담컨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너무 죄송한데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비타민 뭐 이런 거 쓸 거야 분명히. 수학 비타민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책을 몰라요? 이제 쓰지 마 제발. 과학 콘서트 아시죠? 정재생. 아우 진짜 55만 명이 다 써요 그거. 55만 명이 다 쓰는데 그거 왜 쓰고 있어 지금. 이해하셨죠? 뭔가 스페셜한 걸 찾으시잖아요. 그쵸?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면 학력평가 자료 보면 있어요. 혹은 수능 문제 그냥 감 있어요. 다. EBS도 있고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네, 실장님 멀리 계시지만 대치동에 최초로 책을 읽어주는 남자 컨셉으로 전 시간 마감 뭐 이런 거 했었죠 제가. 제가 처음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회기원이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혹시? 종회기원 들어보셨죠? 코스모스 들어보셨죠?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테라가 500에서 800페이지예요 많은. 그쵸? 혹시 집에 종회기원 있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뭐 기타 등 코스모스 이런 책 있나? 있죠? 근데 그 책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1번 아버지의 관상용 책장에 2번 어머니의 라면 냄비 받침대 일 수 있습니다. 그쵸?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약 정리해서 수업을 했다. 거의 휴일에 상시 교육한다라는 점 잊지 않으시고
이 역시 학원에서 수업하라고 하지만 제가 잘 튕기는 성향이라서 아니, 사실 너무 바빠서 그렇다는 점. 그래도 책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책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한 거죠. 그래서 만족도가 좋은 편이 있고 강남 엄마인가 거기다가 되게 댓글 안 좋게 다신 분 한 분 계셨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초등부 학부모님은 되게 희한하게 저 비교과 선생님을 알고 계시고요. 상을 이렇게 좀 많이 받았나봐요. 영재원 합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등은 중등 이제 그 영재고 준비하는 사람을 알고 있고, 실질적인 분야는 이제 고등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 알면 그 내용이 보이지 않냐라는 컨셉 이렇게 정리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쵸? 네, 있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재밌는 책인 거예요. 제 책에 조금 베이스가 됐던 책들인 거고, 그리고 탐구 토론대 준비하시잖아요. 이 책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저자와 딱히 뭐 이렇게 친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서관에서 좀 빌리셔서 각 테마만 이렇게 소팅하시면은 되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고, 여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자 피드백 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뭐를 컨셉을 잡자? 수능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수능. 아셨죠? 우리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능 아니에요. 방향성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님을 제가 꼭 말씀드렸습니다. 방학 때 자소서 써봐라. 반드시. 자소서. 그리고 과학탐구 보고서에 대한 테마를 그때 잡아야 된다. 시간은 그때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저는 과학이라는 과목에 포지션을 합니다. 고등에서 과학은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수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겠지. 그 다음요? 국어지. 저 과학 선생님들 국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그 다음은요? 그럼 사회한테 질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과학이겠죠. 그렇죠? 4순위 과목이에요. 시간표 구성도 그렇죠. 그런데 되게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단위수라는 게 있어요. 수학 몇 단위죠? 4단위. 과학은요? 5단위. 과학이 더 많아요. 되셨어요? 이게 웃기잖아. 그럼 월수 그럼 수학 깔아놓고 주말에 과학 한 타임. 난 너무 억울해. 3시간 동안 얘 1등급 만들래. 이런 나쁜. 이해되셨죠?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끝으로 머릿속에 꼭 남아야 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몇 월? 3월 모의고사. 그쵸? 국어 영역. 그쵸? 책 이름이 나온다. 확인하시라. 진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시죠? 그럼 제가 말씀 올린 거 이거 분명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저희가 언제 뵐지 몰라요. 전 또 튕길 거니까.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여기 수업 초등학생은 몇 학년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 똘똘이 4학년. 똘똘이 4학년. 시험 보나요? 아니요, 전 시험 안 봅니다. 저는 베이스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컨셉은 간단하죠. 그 학생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눈과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한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너 엄마가 보내서 왔어? 네가 오고 싶어서 왔어? 엄마가 보내서 왔대요. 자, 가방을 싸라. 보내요. 네가 오고 싶을 때 와라.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앞서 이렇게 과학책 있었잖아요. 저 학년 그 책 읽히세요. 교과 과정에 한물 되잖아요. 그 문제풀이 시작하잖아요. 자, 저도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드라마틱한 사례. 실명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고1 때 통합과학, 현재 고1 과학이죠. 고1 과학 성적이 100점 만점 47점 나왔습니다. 그 학생이. 제가 알고 있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렇대요. 그럼 이제 제 기준 사실 그 친구는 이런 느낌이죠. 받으면 안 되네. 사실. 제 기준에 혹은 그렇진 않지만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원 첫 시험 봤는데 생명원 첫 시험은 유저이 포함되지 않아요. 물질대사 파트만 포함되고 항상성 뭐 일부 나오거든요. 그 시험을 위대하게 23점 맞았던 친구입니다. 자,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온 애들 4마리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강사예요. 받을 거예요? 고난의 길이 불보듯 뻔한데? 이해하셨죠? 그쵸? 저는 그 네 마리를 받습니다. 받고 그날부터 패지는 않고 네, PC방에 가면 PC방에 찾으러 가죠. 일로 와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이다 보니까 욕합니다. 또 미쳤냐 막 밤에 전화하고 난리를 치죠. 그렇게 한 3개월간 이제 그 애니멀이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고 중요하다고 효과음도 나오잖아요. 그쵸? 겪고 나서 방학 때 제가 뭘 했냐? 생명원 대략 1800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끝까지 했죠. 그리고 올해 수능을 봤습니다. 올해 수능을 받고 그 모든 아이들이 다 1등급 찍었습니다. 기적의 역사죠. 그렇죠? 더 웃긴 건 그 친구는 현재 제 조교로 채용이 됐습니다.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 조교가 24명 있습니다. 네, 영역별로 다 뽑는 거거든요. 줄 때까지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학생이 어리다, 나이가 많다, 혹은 뒤처졌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 전에 누군가 이상하게 가르쳤겠죠. 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가르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 수업이 뭐 다 과학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화학 파트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화학만? 현재는. 네. 또요? 여기 옆에는 1, 2, 2 교육과정은 네, 그게 얘입니다. 이게 화가 났습니다. 네, 네, 현재. 중성화학 독학원. 아,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이렇게 학생을 모아서 수업 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총 16명이 반 깔아달라고 8개월 기다렸습니다. 네. 잘난 척이 아니라 시간이 안 된다니까. 시간이 안 된다니까 정말. 네. 근데 원장님이 막 뭐라고 해가지고 시간표도 안 주면 강사가 되냐! 깡패야 깡패! 그쵸? 그래서 그냥 하게 된 거고. 선생님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네. 그 지금 화학을 하시면은 중등 심화에 그 초점을 맞추신 건데 아니면 말씀하신 데 들어보니까 중등 내용 화원, 화투가 다 이렇게 섞여 네. 들어가 있다는 네, 거. 말씀드릴게요. 중등 과정을 가리키나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또 여쭤보게 되네요.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원자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식사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중등 과정은 뭐냐? 그 과정을 외우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원자는 원자핵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원자핵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원자핵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는 플러스고 중성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설명해줘요. 양성자는 1에서 플러스가 됐고 전자는 2에서 마이너스가 됐어. 이 과정은 고2 과정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제가 가르치는 게 뭐죠? 중등 과정 가르치는 게 있죠. 그럼 설명은 뭐로 하죠? 고등 내용으로 뽑아서 단어 난이도 줄여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네. 선생님 말씀은 이게 중등 과정에 포함이 되는데 나중에 고등을 했을 때 이해가 쉽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지 과정은 중등 과정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당연하죠. 네, 중등 과정이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컨셉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철저히 중등 문제만 일단 풀립니다. 안 그러면 너 죽어.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갖다 놓고 문제 주면 그 수능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 이거? 그렇죠? 그러나 접근을 할 수 있죠. 이게 엄마한테 허세를 깔게 돼. 이게 고3 수능 문제. 아 이해돼버리네? 뭐 이런다니까? 이해하셨죠? 네. 또 말씀하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1분만. 네, 제가. 선생님, 감사합니다.